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강사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월 1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자, 여러분 오늘도 영철 공방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3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여러분들 40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번 3월 적중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조금 늦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월 안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바빠서 오늘 4월 6일 여러분들 4월 달에 3월 적중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점은 여러분들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철 공방과 함께하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이번 시간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우리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1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경찰의 의의를 물어보죠. 자, 그러면 경찰의 의의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대륙법계, 영미법계,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 경찰의 분류, 경찰의 기본 이념까지를 통틀어서 경찰의 의의라고 볼 수 있죠.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박스형, 개수형.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먼저 기억을 보면 대륙법계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범죄 진압으로 보죠. 자, 그러면 대륙법계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사후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활동론적 관점에 초점을 둔다. 여러분,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활동론. 여러분, 활동론적 관점에 초점을 두는 건 영미법계죠. 그러면 대륙법계는요? 경찰은 무엇인가? 라는 존재론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볼까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이론적, 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여러분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옳은 지문이죠. 실질적 의미는 작용 중심, 그리고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하는 이론적, 학문적 개념이죠. 니은 옳은 지문입니다. 디귿. 보통 경찰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보통 경찰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합니까? 그리고 보통 경찰기관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경찰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O입니까? X입니까? X죠. 여러분, 디귿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지는 않죠.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리을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경찰 조직상 행정경찰,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 사법경찰 사무 모두 담당하죠. 그래서 리을 지문도 옳은 지문이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미음 지문은 중요합니다. 풍속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의 임무 맞습니다. 저는 풍속경찰, 실정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거기에 풍속경찰 있죠. 따라서 실정법 기준이니까 보통경찰기관의 임무고 형식적 의미죠.
그리고 이 풍속경찰의 목적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목적으로 하죠. 여러분,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는 실질적 의미죠. 따라서 미음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읍, 디귿 두 개네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1번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문제 볼까요? 주제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죠.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전형적인 문제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볼 때는 제가 일단 정답만 설명하고 가죠.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 4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1931년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자, 볼까요? 법치국가시대. 마지막에 보면 1931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나오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두 가지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먼저 현행법의 범위,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게 연결돼야 되고요. 자, 의는 경찰의 직무 범위를 소급 목적에 한정한 거 맞죠? 그 경찰 개념을 확립한 법 해석으로 평가받나요? 여러분, 법 해석은 1882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죠. 법 해석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고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법 해석이 아니라 입법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볼까요? 주제는 경찰의 기본 이념이죠.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물어볼 때는 전체 지문 해설합니다. 1번 중앙기관, 지방기관 간, 상급기관, 하급기관 간 권한 분배하는 것. 대외적 민주화인가요? 대내적 민주화죠. 2번 경찰 비례의 원칙. 자, 경찰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도 있죠. 경직법에도 있고요. 국사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있죠. 그런데 국사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번 틀렸죠. 3번. 여러분, 권력적 활동. 여러분, 행정청의 권력적 활동은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죠.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죠. 그런데 비권력적 활동은요? 여러분, 비권력적 활동은 주로 치안 서비스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법치주의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3번이 옳은 설명이죠. 4번 볼까요? 국경이, 자경이, 국민감사 청구제도. 여러분, 이거 대내적 민주화인가요? 여러분, 국경위는 행안부 소속이죠. 자경위는 시도지사 소속이죠.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감사원이죠. 여러분, 행안부, 시도지사, 감사원은 경찰 조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죠. 따라서 대내적 민주화가 아니라 대외적 민주화죠. 따라서 3번,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문제 4번 봅니다. 자, 4번의 주제는 경찰의 임무, 공동의 안녕,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의 방지. 여기서 위험을 물어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죠. 보겠습니다. 경찰 개입을 위해서는 여러분 경찰이 개입한다라는 건 경찰권을 발동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죠. 맞나요? 자, 그런데 범죄 예방, 위험 방지, 이 준비를 위해서 추정적 위험으로도 가능하다. 여러분, 추정적 위험이 뭡니까? 동의요. 오상 위험이죠. 그럼 여러분, 경찰 개입에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되는데 위험 방지 행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정적 위험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으로도 가능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정답 4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봅니다. 여러분 5번의 주제는 존 클라이니가 주장한 내부 고발이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내부 고발은 정당성 요건이 있죠. 정답은 4번이죠. 내부 고발의 정당성 요건으로서 내부 고발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일단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되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죠.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점수 주는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문제, 6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6번 문제는 경찰 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물어보죠. 대표적인 부정청탁 금지법을 물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1번입니다. 볼까요?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을 한 그 사람에게 선생님, 부정청탁하신 거예요. 라고 알리고 저는 선생님 청탁 못 받습니다.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 공무원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나요? 틀렸죠.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옳은 지문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할게. 2번이 여러분 한번 볼게요. 공무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얼마죠? 4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언론사의 대표자, 학교법인의 임직원들은 40만 원 아니죠. 언론사의 대표자 그 임직원의 사례금 상환액은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0만 원, 100만 원 합계는 1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지문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옳은 지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7번 볼까요? 7번의 주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자, 여러분, 이 문제 정답은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이미 우리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 지문이고요. 4번 잘 보세요.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골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골프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공무원이 비용 부담을 하든, 직무 관련자가 비용 부담을 하든,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직무 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하나요? 골프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게 틀렸죠. 공무원은 비용 부담 여부와 관련 없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8번 문제 봅니다. 범죄의 개념을 물어봐요.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推理라는 학자가 범죄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필요 요소 4가지를 주장했죠. 3기, 자유. 여기서 3기는 범행 동기, 범행 기술, 범행 기회죠. 자유는요,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 기술.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여기 보면 범행 대상? 이게 틀렸죠. 범행 대상이 아니라 범행 기회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9번 문제 봅니다. 자, 여러분 9번의 주제는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을 물어보죠.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 기억 볼까요? 클락과 코니시가 나옵니다. 이론 명칭 뭡니까? 클락과 코니시의 합리적 선택이론. 자, 여러분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죠.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니까 인간의 의사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의사 비결정론적이죠. 그래서 범죄자는요, 범죄를 저지를 때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서 이익이 많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1번 옳은 질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니은을 보면 코엔 펠슨 나오죠. 명칭 뭡니까? 코엔과 펠슨의 일상 활동이론. 여러분, 코엔 펠슨 일상 활동 이론의 대표적 특징은 모든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범죄는 범죄자가 있어야 되고요. 범죄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범죄자의 속성은 범죄의 결정적 요소로 본다. 여러분, 모든 개인이 잠재적 범죄자잖아. 굳이 범죄자의 속성을 볼 필요가 없죠. 따라서 범죄자의 속성을 범죄의 결정적 요소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린 질문입니다. 2번 브렌팅햄이 나오네. 여러분 브렌팅햄 범죄 패턴이로 여기서의 범죄 패턴은 장소적 패턴입니까? 시간적 패턴입니까? 장소적 패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시간적 패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죠. 이해됐나요? 자, 여러분 기읍, 니은, 딕은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에 엄청 많이 출제됐어요.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봅니다. 샘슨이 나오죠. 로버트 샘슨. 이론 명칭 뭐죠? 집합 효율성의 원칙. 이해됐나요? 자, 집합 효율성이라는 건 집합 플러스 효율성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하여 누가 집합합니까?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어떤 효율성이 생깁니까?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효율성이 생기죠. 자,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신뢰 연대감으로 범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맞죠? 그래서 사회 해체가 심한 곳은 지역 주민들의 응집력이 약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따라서 리을 지문,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미음 보시면 윌슨, 켈링 나오죠. 깨어진 유리창 이론.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서 파생된 원칙이 무관용의 원칙이죠. 사소하고 경미한 무질서에도 관용 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음 옳은 지문이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니은, 디귿 두 개네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0번 문제 보면 10번 문제의 주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학생들이 토론을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서진호 학생. 저도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냥 이름 적어봤습니다. 서정민 학생, 서경원 학생, 서지민 학생. 여러분, 서진호는 저고요. 서정민, 서경원,
서지민은 저의 사랑스러운 조카들입니다.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정답 4번이죠. 여러분, 볼까요?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 준다.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것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다? 뭡니까?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을 주고 문제 해결 권한에 대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 이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아니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다음은 11번 봅니다. 여러분, 11번의 교재는 순찰의 기능, 순찰의 실험 연구를 물어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먼저 순찰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두 명의 학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헤일, 워커. 헤일은 순찰의 기능을 5가지를 규정했죠. 워커는 순찰의 기능을 3가지를 주장했죠. 헤일, 범, 법, 질, 교, 대. 워커는 범, 공, 대.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 순찰의 실험 연구. 대표적으로 4가지가 언급됩니다. 뉴욕 경찰 25구역 순찰 실험, 캔자스시 예방 순찰 실험. 그런데 캔자스시는 차량 순찰이죠. 다음, 뉴요크시, 플린트시. 그런데 뉴요크시와 플린트시는 도보 순찰 실험이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정답 1번이죠. 여러분, 워커, 순찰의 기능 몇 가지 주장했죠? 3가지. 범, 공, 대. 범죄 예방, 공공안정감, 대민 서비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범, 법, 질, 도, 대. 여러분, 이건 워커가 아니라 해일이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번 부분. 여러분, 2번의 주제는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중에서 인권 영향 평가를 물어보죠.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이 문제 정답. 여러분,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권 영향 평가. 원래는 경찰청장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인권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이 시도경찰청장까지 확대됐죠. 즉, 개정된 내용,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경찰대 합장부터 경찰병원장까지, 여러분 이거 5가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 부속기관이죠. 여기 장들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 관련해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여러분, 구속기관 장 인권영향평가 실시합니까? 인권영향평가 실시권자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죠. 그럼 이런 부속기관장들은 자기들이 인권평가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지문이 좀 짧지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인권영향평가 개정된 거 있죠? 여러분, 그거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경찰 인권보호규칙 내용 중에서 대부분 파트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시험에 많이 안 나온 게 제가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경찰 인권교육. 특히 인권교육 회관하고 이번에 새로 제정된 인권교육 협의회. 그거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내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를 수월하고 어렵지 않게 맞춰야 된다. 좋습니다. 자, 13번. 여러분 13번은 한국경찰사죠. 시대적 순서 물어보는 거네요. 기획, 청문감사가 2000년도 1년 전 1999년 국가수 경직법 제정 2년 후 1955년 경찰병 치안국 1년 후 1949년 제주도자치경찰 2006년.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인터폴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연도는 1964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대적 순서 빠른 것부터 연결하면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 순서가 몇 년도냐? 이건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4번 외국의 사법제도와 수사기관.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 문제 나오죠. 그런데 이번 25년 1차 순경에서는 외국 경찰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 경찰사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정답 4번이네. 여러분 일본 검찰이 기소권 가지죠. 수사권 경찰이 가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사 종결권도 경찰이 가지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수사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었어요.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5번 볼까요? 자, 그 전에 한국경찰사 한 문제, 외국경찰사
한 문제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공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15번 문제부터 28번까지 14문제 내외 경찰행정법이죠. 15번 봅니다. 경찰행정법의 법원을 물어보죠.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다 볼게요. 기획법입니다. 법원은 법률은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죠. 경찰의 조직, 작용, 법률에 의해 정해지죠. 조직은 국자법, 작용은 경직법.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죠. 조례는 지자체의회가, 규칙은 지자체의 장이, 옳은 질문이죠. 경찰행정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해요. 그런데 조리에 위반했네요. 이때 여러분들 행위가 적법하다. 그런데 조리에 위반했다. 여러분 조리에 위반하면 위헌위법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할 수 있다. 디귿 틀렸죠. 리을. 여러분 이거 위임 원칙이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안 정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거. 여러분 이거 허용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임하려면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재위임만 허용되죠. 리을 오죠. 리을.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래의 전결권자는 그냥 꼭대기 행정관청이겠죠. 그런데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했네요.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 아닙니다. 그 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개죠? 정답 2번이다. 여러분 15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16번 경찰 조직을 물어보네. 옳고 그름의 표시. 길.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의 임명. 여기까지 맞죠? 이 경우 인사청문을 거칠 수 있다. 여러분,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 필수 절차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지만 그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않죠. 1번 틀렸죠. 기억 틀렸죠. 닐. 해동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 이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여러분, 자치경찰 사무 총괄 관장권자 누구죠? 자경이죠.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요. 니은 틀렸죠. 자경인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옳은 지문. 여러분, 리을은 너무 쉽죠? 국수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오죠. 지금 리은 XX, 디귿 리을 OO. 정답은 1번이 되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7번 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죠. 여러분, 이건 조금 새로운 유형이에요. 옳지 않은 것. 먼저 국가경찰위원회 봅니다. 가.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사항. 여러분, 국가경찰사무 외의 것은 국경위 심의 의결 거쳐야 되죠. 위원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직무 수행할 수 없다. 면직해야 된다. 여러분, 국경위 위원 면직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면직 요구는 경찰청장 또는 행안부 장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면직 요구. 여러분, 국경위는 행안부 소속이죠. 여기에 경찰청장이 요구합니까? 경찰청장 요구권 없죠. 위원장 또는 행안부 장관이죠. 따라서 나 틀렸죠. 답을 볼까요? 위원장은 임시회의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는 위원 3인 이상.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임시회의 소집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죠. 다 옳은 질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시도 작용입니다. 헌법상 결국사유. 위원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작용이 결격사유는 국공법상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상이죠. 기역 틀렸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자체 공무원이 되죠. 니은 오죠. 다음 여러분들 디귿 볼까요? 자경이 위원장이 회의 소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옳은 지문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국경위는 나, 자경위는 기읍. 이 두 개의 합은 2번이죠. 여러분, 이 문제 좋은 문제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 불령 직무명령. 옳지 않은 기입니다. 불령 직무명령 위반하면 행위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훈령과 직무명령은 법규성이 있다 없다? 없죠. 위법 안 됩니다. 그리고 훈령 위반과 직무명령 위반 둘 다 징계 사유 대조. 기억 틀렸네.
니은 봅니다. 훈령과 직무명령은 법규성 없잖아요. 따라서 대내적으로만 구속하죠. 법규성 없으니까 외부적으로는 효력이 없죠. 옳은 점. 디귿. 직무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바라는 명령. 직무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 미치지 않죠. 옳은 점. 리을. 훈령은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훈령은 기관 구성원이 변경돼도 효력 아무런 영향 안 미칩니다. 더, 직무명령은 하급 공무원이 변경되면 효력에 영향이 있죠. 리을은 반대로 설명했네. 리을도 틀렸죠. 지금 여러분, 훈령은 동시에 직무명령 성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직무명령은 동시에 훈령 성질 못 가집니다. 옳지 않은 것. 기읍, 리을. 두 개네요. 정답 3번이죠. 여러분, 이 문제도 좋은 문제죠? 자, 다음 여러분. 11번, 19번. 여러분, 기기에 이제 물어봐요. 적절하지 않은. 여러분, 이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네. 여러분, 기기 해제 사유가 없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정치권자는 직위 해제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직위 부여해야죠. 30일 이내에 직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직위 부여.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20번. 여러분, 고충심사제대로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오케이. 여러분, 답은 4번이죠. 여러분, 고충심사위원회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고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여러분, 이거는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죠.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번, 2번, 3번은 과거 우리 시험에 꽤 기출된 지문이라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영철 공방 유튜브와 함께하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2025년 3월 적중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21번 문제부터 할 거고요.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21번 문제 풀이부터 뵙겠습니다.